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 포춘, 지언니는 김동환,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는 현재 동국대학교 겸임 교수이며 한국사주명리학회 회장, 한국역학학회 회장이고 유재석, 이병헌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및 각계 저명 인사들의 2세 장명을 하고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운을 당기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이롭게 해야 선한 영향력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나에게도 운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cm 손금의 비밀. 운명은 결정론일까 아니면 변화론일까? 먼저 알렉산더 대왕의 얽힌 이야기부터 해보자.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했다.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전설은 아주 많다. 그 중 하나는 그가 판단이나 미래 예측이 쉽지 않을 때면 점성술사를 찾아 상의하곤 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럽을 정벌한 뒤 더 크게 세계를 제패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역시 점성술사를 찾았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내밀며 자신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손금을 살펴보던 점성술사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온몸을 벌벌 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걱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자 점성술사는 긴 한숨을 쉰 후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왕님의 손금이 1cm만 더 길었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으나 1cm가 짧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뽑아 들었다. 놀란 점성술사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쭉 그어 손금을 1cm 늘렸다. 그리고 피가 나는 손을 내밀며 점성술사에게 물었다. 이제는 세계 제패가 가능하겠는가? 그제야 안도한 점성술사는 알렉산더 대왕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대왕님의 타고난 손금은 유럽 정도였으나 대왕님의 굳센 의지와 개척정신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일화는 운명은 결정론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호의호식에 무관심한 사주. 한 번은 방송국에서 양복을 쫙 빼입고 수료 가방을 든 남성을 데리고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 사주를 보니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업가라면 당연히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에 관심이 아주 많아야 하는데 그의 사주는 둘 다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사업가로서 큰 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절대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더니 실제로는 서울역에서 동냥을 하던 거지를 섭외해 목욕을 시키고 멀끔하게 옷을 입혀 데려온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정말 그런 것이라면 본인이 이런 사주를 선택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이렇게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서울역을 떠돌며 살아가는 거지 신세가 되고, 누군가는 목회자 같은 훌륭한 종교인으로 산다. 긍정적인 사람이 운도 잡는다. 운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반드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더 잘 산다. 내가 지금까지 3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상담해 오면서 내가 느낀 것 또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삶 역시 항상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내 인생은 안 풀린다거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못 벌고 있다면서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기보다 사주팔자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점집을 돌아다니며 구슬을 하고 부적에 의지하며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한다.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운도 따르고 또 그 운을 잡을 수 있다. 사수의 장점이란 곧 자신을 아는 것이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며,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이 운을 잡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운빨을 결정한다. 많은 분들이 나를 찾아와 묻는 것 중 압도적인 질문이 언제쯤 큰돈을 벌까요? 이다. 내년에는 큰돈을 좀 벌까요? 5년 뒤에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하는 식의 질문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미래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고, 지금 힘들게 노력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나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달라는 사람들만 많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않고서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운도 당연하다. 큰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큰 돈도 벌고 성공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3가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한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한다. 내 행복의 첫 번째 조건, 타인을 행복하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성공이 우선이고 행복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행복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행복이다. 성공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농경시대에는 100에서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마을에 거주하며 집단으로 생활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육아를 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를 담당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부들끼리만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면
4~5명 혹은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이 누구네 아이든 가리지 않고 돌봐주었고 젊은 부부들은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이런 공동육아는 타인의 행복을 위한 이타심에서 비롯된다. 타인이 행복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가 풍년이 되면 나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행복이 바로 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두레나 품앗이, 계모임 등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문화다. 나는 누구와 얼마나 깊이 관계 맺고 있는가? 첫째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이 긴밀할수록 행복도가 높았으며 건강하고 수명도 길었다는 점이다. 반면 외롭고 고독할수록 행복감이 떨어지고 건강이나 두뇌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 둘째, 많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보다 친밀감과 신뢰도가 높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이 더 행복했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는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 결국 행복은 나 스스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가톨릭 대학교 의대 교수를 지낸 변강호 박사는 행복은 없다. 행복한 성격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행복은 기임과 함께 온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 사람과 함께 찾아온다. 사람이 없는 행복은 없다. 다시 말해 가족이 없는, 친구가 없는, 동료가 없는 그런 행복은 있을 수 없다. 곁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성공도 행복도 누릴 수 없다. 운을 부르는 핵심 비법. 영국의 스테판 마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만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행운이 찾아온다. 셋째,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이 찾아온다. 대인관계를 통해 운을 부르는 방법. 좋은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항상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집착하거나 과한 행동은 대인관계를 위험하게 만든다. 자기 통제를 통해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뒷말은 일체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소한 뒷말로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을 만날 때는 무조건 이익만 보려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만나야 한다. 서로가 윈윈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타인은 손해를 보든 말든 항상 나만 이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 성공도 불가능하고 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 행운을 높이는 실력. 1. 실패도 경험이다. 실패에 좌절하지 마라. 2. 직무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방법을 찾아라. 3.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분석하라. 4. 자기 신념이 확실한 목표를 정하라. 5. 부지런과 성실함이 실력이다. 6.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7. 머뭇거리지 말고 빠르게 실천하라. 8.
현대에 변화하는 정보를 폭넓게 통습하라. 9. 정보와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라. 10. 독서를 꾸준히 하라. 11.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하라.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장자의 소요유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송나라에 손빨래를 가업으로 하는 집안이 있었다. 이 집안에서는 손이 트는 것을 방지하는 약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집안에 손을 보호하는 약이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자자했지만 그들은 비법을 꽁꽁 숨긴 채 가문에서만 사용했다. 어느 날 나그네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리고는 백금을 주고 그 비법을 사겠노라 청했다. 이에 망설이던 주인장은 가족들과 회의를 열었다. 가족 대다수가 우리는 대대로 손빨래를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은 몇 금밖에 되지 않았다. 오늘 비법 기술을 백금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했다. 나그네는 획득한 기술을 가지고 오나라 왕을 찾아가 그것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오왕은 그를 장수로 삼았다. 그리고 겨울철 원나라 군사와의 수전에서 원나라를 크게 무찔렀다. 오왕은 그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영주로 봉했다. 손이 트지 않는 약은 한 가지인데 어떤 이는 손빨래를 하는 것에 사용해 하루하루 먹고 살았고 어떤 이는 나라의 영주가 되었다. 자기혁명의 5가지 유형. 사람은 누구나 오행, 즉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성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5가지 특성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운을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목요 유형은 배려심이 많고 온정적이며 인간적이고 자유롭고 헌신적이며 성장과 교육에 관심이 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부분이 매우 강하며 희생정신 또한 두드러진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교육이나 상담과 관련된 분야, 인문학이나 사람을 분석하는 인사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기계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크게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화의 유형.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열정적이고 모험적이며 행동적이고 표현적이다. 또한 자기를 잘 꾸미고 통합적이며 창조적이어서 예술가나 운동선수, 방송인, 디자이너가 많다. 대표적으로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나 기업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대표를 꼽을 수 있다. 토의 유형. 토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중간자 역할을 잘한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직방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대체로 토가 많다. 토는 곧 관계 능력이다. 금의 유형.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완벽하고 계획적이고 원칙적이고 기계적인 성향이 강하며 손재주가 뛰어나고 시간 약속에 철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기계공학 등의 분야에 적합하며 게임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수의 유형. 한마디로 생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자기의 사주가 오행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